세계전쟁 시각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어르신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평화로운 이웃으로만 보였던 두 나라, 태국과 캄보디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두 나라가 왜 갑자기 서로 총부리를 겨루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일이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이른바 캐 방산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저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저희 세계전쟁시각 채널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사건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죠. 두 나라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두 나라 사이에는 아주 오랫동안 묵혀온 갈등의 불씨가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이번 사건은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첫 충돌은 지난 5월 28일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5월 28일이요? 네, 이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죠. 이걸 저희가 1차 분쟁이라고 보는데요. 이때만 해도 국지적인 충돌로 끝나겠지 하는 예상이 많았어요. 아, 그 정도로만 생각했군요. 네, 그런데 이후에 양국이 서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감정의 골이 확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다툼이 경제 문제로까지 번졌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7월 24일에 터진 지뢰 사건입니다. 태국군 병사가 순찰을 돌다가 그만 지뢰를 밟아서 크게 다친 거예요. 아이고... 태국은 이걸 캄보디아의 명백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때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7월 28일까지 닷새 동안 폭격은 물론이고 공습까지 동원된 대규모 군사 충돌로 번졌습니다. 바로 이 대규모 충돌 때 우리나라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태국 공군이 F-16 전투기에서요. 우리나라 LIG 넥스원이 만든 KGB라는 유도폭탄을 발사했어요. KGB요? 네, 이걸로 캄보디아군 기지를 아주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이 KGB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일반 폭탄에다가 날개랑 GPS 유도 장치를 단 거거든요. 일종의 스마트 폭탄이죠. 아, 일반 폭탄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군요. 맞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비싼 정밀 유도 무기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무기죠. 이번에 실전에서 그 성능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분쟁 상황이 우리 무기를 홍보하는 무대가 된 셈이니까요. 그러다가 말레이시아가 나서서 겨우 휴전에 합의했는데 여기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고요. 하하, 네. 휴전 합의가 발표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죠. 내가 두 나라 정상하고 통화해서 이 휴전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잠시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양국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요.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평화가 그리 길지는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불과 석 달 뒤엔 11월 10일에 거의 똑같은 사건이 또 터져요. 또예요. 네, 또 태국군 병사가 지뢰를 밟아서 부상을 당한 겁니다. 이러니까 태국 내 여론이 정말 들끓었고요. 결국 정부가 평화협정 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국경 지역에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듣고 보니 두 번의 큰 충돌 모두 지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네요. 그럼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주장이 완전히 엇갈려요. 태국은 캄보디아가 우리 순찰하는 길에 일부러 옛날 소련제, 대인지뢰를 묻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고의적인 도발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캄보디아는 우리는 킬링필드라는 끔찍한 아픔을 겪은 나라다. 아직도 우리 땅에 수백만 개의 지뢰가 남아있어서 우리도 피해자다. 라면서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죠.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네. 심지어 미스 캄보디아가 공식 석상에서 태국이 일으킨 전쟁으로 평화가 끝났다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양국 국민들의 감정 대립도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갈등이 깊어진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모든 갈등의 시작은 국경에 있는 프레아 비에르라는 오래된 힌두 사원입니다. 프레아 비에르 사원이요? 네, 한 100여 년 전에 이 지역을 지배하던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끝내고 떠나면서 국경선을 아주 애매하게 그어놓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아, 식민 통치의 후유증이군요. 맞습니다.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사원으로 가는 길이나 주변의 넓은 땅이 누구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겁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비껴간 판결이었군요. 결국 언제 떠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원 주변은 평소에도 양국 군인들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대치하는 곳이었고 이번 지뢰 사건이 그 시한폭탄의 기폭장치를 누른 셈이 된 거죠. 정말 기묘한 우연인데요. 이렇게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 태국, 방콕에서 아주 큰 국제 방산 전시회가 열렸다고요? 현장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겠습니다. 살벌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뜨거웠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뜨거웠다고요? 네, 디펜스 앤 시큐리티 2025라는 전시회였는데 이게 동남아 3대 방산 전시회 중 하나거든요. 당장 무기가 필요한 주변 나라들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들었으니까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중국의 엄청난 규모였어요. 중국이요? 네, 한국권의 2배가 넘는 거대한 공간을 차려놓고 최신 무기들을 쫙 전시하는데 뭐랄까 아시아의 무기 시장은 이제 우리가 접수한다 하고 선포하는 듯한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중국의 거대한 위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목받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더 돋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LIG 넥스원은 방금 말씀드린 그 K주지비 유도폭탄 실물을 전시장에 딱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 실제 그 폭탄을요? 네. 바로 옆 나라와의 실전에서 효과가 입증된 무기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동남아 국가 군 관계자들이 부스를 떠나지를 못하더군요. 아마 LIG 넥스원 직원분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마케팅이네요. 실전에서 검증된 것만큼 확실한 보증수표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은 다른 기업들에서도 나타났어요. 한국항공우주 KI의 경우 태국에 이미 FA-50 경공격기 14대를 수출했거든요. 네, 운용 중이죠. 여기에 2대를 추가로 계약하고 더 나아가서 태국의 낡은 알파제트 훈련기 수십 대를 전부 FA-50으로 바꾸는 아주 큰 사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바다 쪽, 해군력 강화에도 관심이 클 텐데요. 특히 태국이 3조 원 규모의 차세대 군함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조선 3사가 모두 뛰어들어서 이탈리아, 독일 같은 나라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 3곳이 전부요? 네, 한 나라의 대형 조선소 3곳이 동시에 해외 수주전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항공기와 군함, 정말 치열했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상군의 핵심인 전차 시장은 어땠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더 주목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현대로템은 전시회에 부스를 차리지도 않았는데 K2 전차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거든요. 아니, 왜 그런 거죠? 그 이유가 경쟁자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러시아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산도 수출도 사실상 막혔고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2나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는 주문이 너무 밀려서 지금 계약해도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당장 믿을 수 있는 고성능 전차를 빨리 받고 싶은 나라에게는 K2 전차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빠른 납기와 검증된 성능. 이 K방산의 가장 큰 장점이 시장에서 제대로 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기업들이 다들 대기업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을 뒷받침하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절대적일 텐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K방산 생태계의 허리와 실핏줄을 담당하는 건 바로 이런 숨어있는 강소기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합정밀이라는 회사는 K2 전차나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특수 전선과 커넥터를 만듭니다. 특수 전선이요? 네, 그냥 전선이 아니라 적의 강력한 전파 공격, 즉 EMP 공격에도 모든 시스템이 버텨내게 하는 핵심 부품이죠.
아, 무기의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SK 오션플래넷 같은 중견 조선소는 대형 조선소보다 몸짐이 가벼우니까요. 더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군함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태국 군함 사업에 도전장을 냈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 K방산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업이 따로 있다고요? 네, 바로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 국산 무기치고 이 회사 제품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게 대단한 회사인가요? 네, 미사일 발사대, 전차 포탑, 레이더처럼 무기에서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모든 부분에 들어가는 유압장치와 모터, 즉 무기의 관절과 근육을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와, 정말 우리 무기들의 혈관과 관절을 책임지는 곳이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왜 K방산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는 겁니까? 이번 태국 전시회에서 이 MNC 솔루션이 태국의 한 장갑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품 공급 계약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탱크나 정투기 같은 완제품을 팔았다면 이 계약은 태국이 자신들의 장갑차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구동 부품을 우리가 공급한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과거에 우리가 일본의 핵심 부품을 들여와서 TV나 자동차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부품으로 자국산 무기를 만드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K방산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제품 판매에서 핵심 솔루션 제공으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국 지도자들이 이 국경 갈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지층을 결집하고 인기를 유지하는 데 말이죠. 그래서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분쟁이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동남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K방산에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점이 참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지금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들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강대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킬 힘, 즉 독자적인 국방력을 키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적고 성능과 가격, 그리고 납기까지 만족시키는 K방산이 아주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위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아주 섬세한 외교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가 태국에 무기를 많이 판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 캄보디아에 계신 우리 교민이나 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한쪽과의 관계가 다른 쪽과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과거 이 지역을 지배했던 프랑스의 전략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태국과 캄보디아 양쪽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분쟁 속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아주 영리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우리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멀리 떨어진 두 나라의 분쟁이 우리 경제와 안보 그리고 외교에까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국제 정세의 나비 효과는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죠.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무기 국산화를 외치는 지금 어쩌면 K방산의 진짜 미래는 완성된 비행기나 전차를 파는 것을 넘어서 다른 모든 나라의 무기 속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와 근육이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전쟁 시각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세계전쟁 시각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